경쟁식 토론, 대립 토론, 찬반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초반에 이 독서 토론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모두 드러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오늘은 이 디베이트 영역의 이제 토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눴을 때 이런 디베이트 성격이 있는 경쟁식 독서 토론, 그리고 그 나머지 비경쟁식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구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편하게 책 이야기하는 것과 대립각을 만들어서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을 결을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디베이트 성향의 독서 토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독서 토론 시간이지만, 독서 토론 지도사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토론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문학, 비문학, 자유도서 토론, 주제 토론 이런 것들 배웠는데, 그것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본은 이제 독서를 분리하고 토론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 토론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이제 서로 대립되는 입장의 사람들이 서로 설득하는 말하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별할 때부터 대립되는 각, 그리고 입장 설정을 우선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싸워야 되나요? 꼭 찬반의 입장으로 서야 되나요? 저는 중간이 좋아요 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선 포지션 자체가 중간이 되면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스포츠의 비유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룰이 있는, 그리고 링이 있고 규칙이 있는 하나의 스포츠의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규칙이 중요하죠. 형식. 그래서 형식이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주제에 대해서 찬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목매다기보다는 내가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의 규칙 속에서 나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쟁 구도에 집중해서 경쟁식 토론 이라고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찬성 반대, 찬반 토론, 그리고 대립 토론, 영어로는 디베이트, 이렇게 많이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TV로 봤을 때 정치인분들이나 서로 이제 성격이 다른 전문가나 이제 정당들이 백분 토론 이런 데서 되게 날카롭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토론하면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분들도 많은데, 토론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서 또 진행자로서 토론을 이끌려면 기본적으로 주제, 논제, 발제를 해야 돼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주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크게 특징 네 가지로 시의성, 공공성, 대립성, 중립성을 이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시의성은 현재 핫한 이슈, 뜨거운 이슈가 논쟁거리로 뜨겁고 이제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관심과.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로 이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미 결론이 난, 이미 해결된 문제는 그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내가 이렇게 어떤 입장을 옹호해봤자, 야, 이미 저쪽에서 심판이 저쪽에서 이겼다고 손을 들어줬어 라고 해서 게임 오버야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이슈가 토론에 많이 이제 관심과 흥미, 그리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성, 너무 개인적인 주제보다는 좀 사회적인,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으로 모두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그런 주제가 더 다양한 자료를 모을 수 있고, 더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립성은 우리가 찬성과 반대, 아니면 긍정과 부정 같이 이렇게 대립된 각이 세워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찾는 거 은근히 쉽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너무 흩어지면 그거 자체도 모호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호 창더라는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중립성. 한쪽에 편견이 담은 수사를 경계해야 됩니다. 딱 주제 자체가 이제 누군가가 옳고 누군가가 바람직하고 누군가가 이겨야 된다는 느낌이 확 들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고 주제를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이제 토론 수업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그 어떤 사이트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냐, 어떤 극적인 이제 또 해로운 사이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트를 강압적으로 폐지, 사이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냅둬야 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토론하려고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주제를 하기 싫어하고 그 사이트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 편견 자체가 담겨 있어서 그 옹호하는 그 입장의 학생들은 제일 뽑기로 선정이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서로 이제 뭐 준비해서 어떤 반론에 가하고 그런 이렇게 경쟁의 의지, 스포츠로 따지면 경기에 임하는 나름의 스포츠 정신 자체가 이제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막 하기 싫다 그러고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주제 선정해야지 그 이후의 토론 진행도 매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제를 하나 같이 한번 볼게요. 과거에 2018년쯤에 한참 가상화폐가 첫 이슈가 됐을 때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가상화폐에 대한 토론은 지금도 많이 이루어져요.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가려진, 구름에 가려진, 안개 속에 가려진 잘 모르는 시체였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많은 논란이 오고 갔으면, 지금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뭐 투자의 목적이든지 이제 기술 활용의 목적이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의성 면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미 생겨버렸어. 엄청 강하게 생겨버렸으면 규제를 하냐 마냐의 논의가 이미 종결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의성 면에서 챙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정말 개인의 내가 저축을 하냐 마냐, 내가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개인의 용돈 기록장 같은 게 아니잖아요. 공공성, 그 개인의 인생을 망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박처럼 투기로 이용하고 여러 사람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사회 혼란이라는 것 자체가 내 공공성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립성 면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각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중립성. 그래서 찬성 쪽에서는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은데 반대쪽에서는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적다거나, 토론 주제 자체에 대해서 도박을 불러일으키는 가상화폐 규제해야 한다 라고 하면, 도박을 불러일으키라는 거 말 자체에서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둘 다, 찬성과 반대 둘 다 근거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되는 좀 중심 균형이 잡힌 이제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같이 공유해 볼게요. 네.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라고도 한때 뜨거웠고, 지금도 계속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이 법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날 학원을 모두 쉬어라 라고 하는 이유. 근데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반대쪽에서는 입시도가 없어지지 않는 데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 공부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찬성과 반대 토론이 진행될 수 있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토론회 하는 말, 토론 때 일어나는 많은 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반론하는 것이다.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게 다듬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꼬투리 잡히면 그거 자체가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가 내가 누군가의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가 뱉은 말이 나한테 역으로 나의 논리적 모순을 만들고 오히려 상처,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 맞게 주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가고요. 그래서 수많은 주장과 반론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계속 오고 가고 서로 전략을 바꾸고, 전략을 바꿨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팀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팀 내 호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작전 타임 같이 쉬는 시간을 두고 그때 역할을 서로 이제 재정비하기도 하고, 그런 운영 능력, 그 안에서 내가 자료를 준비하고 근거를 들고 전략을 세우는, 그래서 딱 스포츠에 비유하시면 좋아요. 이제 기존에 했던 주고받는 이제 운동 내에서도 결국 중간중간 작전 타임을 하고 감독과 사람들이 상의하고 또 선수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전략을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변론, 나 입장을 정리하는 목소리인데, 최종 변론 시간이 있는 이제 형식도 있고 없는 형식도 있어요. 근데 최종 변론을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면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데 기본적으로 토론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발언 시간도 정해져 있고 대회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름의 핵심 컨텐츠를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앞에서 다른 이야기하고 상대방에 휘말리다가 계속 이제 끌려다니다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 변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간이 있던 없던 이 시간에 내가 이제 한을 푼다는 마음으로 꼭 이 말은 해야 된다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담아두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성, 그래서 토론은 이 전체적인 하나의 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을 해보신 분도 있고 직접 안 해보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보기만 하고, 보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보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정말 스포츠 하는 마음으로 승부욕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요소들을 잘 챙기시면 좋고요. 그리고 토론의 요소, 토론의 특징으로 보면 가장 메인이 우리가 스포츠에서 말했던 이제 규칙 안에는 이제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사회자가 있는 것, 이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발언 시간, 이제 기본 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주제에 맞게 상반된 입장을 정한 이제 팀 사람들이 있고, 모든 말은 내가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 합당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서 누군가 설득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이 메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평가할 때도 평가 체크리스트 같은 요소에서도 보면은 내가 명확하게 내 입장을 전달하는지, 찬성이든 반대든 내 입장을 전달하는지, 뭐 하면 오히려 내가 힘이 약해지거든요. 말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그 일관된 주장과 근거를 하는지. 그래서 앞에서 A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여기서 A-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잘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A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A-라고 하죠? 그 자체가 모순된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떨어지고 주장의 설득력도 약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나의 수많은 요소 중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그것을 창의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한 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다 정해진 멘트 같지만 내가 10가지 찬성의 이제 주장의 요소들을 갖고 있으면 10가지를 어차피 다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게임에도 많이 비유하는데, 여러 가지 패가 있으면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적절한 패를 꺼내고
그 상대방이 어떤 패를 했을 때 그 패에 맞는 나의 다른 패를 꺼내고 이렇게, 왜냐면 상대방에 맞게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전략을 펼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태도. 우리 가끔씩 신경전을 살짝 긁기도 해요. 약간 토론 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너 있는 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잘 듣는 태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심판들이 제재를 가한다거나 다시 한번 정비한다거나, 그 이제 마이크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의 발언권을 너무 오버한다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을 때 마이크를 끄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마이크를 끄기도 하는데, 결국 태도를 바탕으로 한 이제 규칙 엄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 딱딱하게 느껴요. 딱딱하게 느끼는데, 여기서 이제 룰이 잘 갖춰졌을 때 이제 얻는 또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챙기시는 게 일반적인 비경쟁식 독서 토론과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전략 간단히 보면, 우선 통계에 뭔가 과학적인 느낌이 들죠. 내가 똑같이 요즘 학생들 힘들어요 라고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이제 2020년에 10대 청소년들 어떤 설문 결과 70% 학생 이상이 지금 힘들다고 했다라는 식으로 통계를 대면 좀 더 신뢰가 이제 쌓이죠. 다음은 인용. 내가 그냥 말한 것보다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라고 남의 말을 빌렸으면 좀 더 이제 믿음이, 말에 무게감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토론이라고 해서 꼭 딱딱하게만 말할 필요는 없고, 그 안에서 나의 감정의 요소,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유, 다른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 좀 더 이해하기가 좋죠. 그리고 명쾌한 비유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데? 라는 걸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잘못 들면 오히려 모호해 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겪은 것, 이것은 여러 가지 근거 속에서 뭐 데이터 통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그 주제에 맞는 상황을 겪었으면 그 경험 자체에도 무게감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배심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배심원 아니면 뭐 심사위원, 상대방도 설득하지만 이 토론 자체를 보는 많은 뭐 TV 토론이면 시청자, 배심원,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이해시키고 좀 더 그럴듯하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도 토론을 잘하면 말하기를 잘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국 이런 수사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토릭에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야기를 하는데, 로고스가 논리적인 말하기, 내가 주장에다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파토스가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것, 그리고 에토스가 되게 화자의 신뢰, 권위. 그래서 우선 내가 바른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위를 빌려오는 인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잘 반영된 게 토론에서의 말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토론 내에서는 결국 내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현장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빠삭한데 정말 현실적으로 토론을 주고받으려고 그러면 준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규칙의 바탕을 둔 상호작용, 그래서 실습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 못 해봤을 때는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토론들 상호작용을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형식에 딱 맞춰진 형식에 맞게 준비하면서 또 서로의 기분 상할 때도 있고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쟁 구도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경쟁 구도 속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오고 갑니다. 우리가 그냥 달리는 것과 라이벌, 대회 같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죠. 조금은 더 내면에 더 뭔가 운동 능력과 여러 가지가 끌어낼 수 있게 돼요. 우리 사람의 경쟁심이 발동하면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 내면의 힘까지 끌어들이는 것처럼 토론도 그냥 말하기보다 그런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잘 듣고 조금 더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좀 더 내가 이기려고 설득을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건 자료조사하는 면에서 굉장히 이제 포인트죠. 그냥 공부해야 라고 하는 것과 우리 팀이 토론 내에서 우위를 점해야 돼 라고 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입체적 관점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찬성이었을 때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어떻게 찬반 토론 주제야? 당연히 찬성 아니야?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경우도 많은데 떡하니 반대 입장이 정해져 있고 반대도 그만큼의 준비가 돼요. 그랬을 때 나만 옳은 게 아니구나. 세상에 나와 다른 시선도 존재하는구나. 다른 시각에 대한 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 개인의 취향이야, 이것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에서 나랑 정말 다른 입장에서 또 그만큼의 준비가 되는 것까지 보고 하면 난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지 않구나. 당연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결국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은 내가 말하는 것도 이게 진짜 맞나? 근거가 있는 건가?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닌가라고 점검하게 되고 상대방 이야기 들을 때도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조사해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사고력 자체가 향상이 돼요. 내가 말할 때도 좀 더 이런 전략을 써야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좀 더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 원고 구성 능력, 그 내용 속에서 사고력 자체가 많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상호작용에서 설득적, 전략적 말하기 능력 자체가 향상이 되고요. 조리 있게 말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면 짧은 시간에 내가 효과적으로 나의 이야기, 나의 입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의견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토론의 문화 자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디베이트 하면 서로 막 목소리 높이게 싸우는 걸 많이 떠올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좀 더 상호 존중의 매너를 바탕으로 많이 없어져야 될 문화고,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또 설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토론 문화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론은 정반합에 많이 비유가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죠. 이미 놓여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생각들이 이제 싹 틉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둘이 이제 토론을 해요. 토론 속에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한 합의 형태가 나와요. 이 합 자체도 이제 이미 정해진 것이 되고 또 새로운 이것을 부수고자 하는, 이것을 혁명하고자 하는 우리가 많은 혁명, 개혁 이런 것들, 그리고 법도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대 세력이 나오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그 서로 조화와 균형이 된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변증법적 정반합을 이제 토론의 요소로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갈등 요소는, 건강한 갈등 요소는 필요하다. 이게 무작정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건강한 갈등 요소의 갈등. 무조건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갈등, 그 일을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더 성장하고 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 자체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학 토론 배틀 같은 프로그램 시즌별로 또 이제 하고 있고 토론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종류하고 있어요. 시청률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100분 토론 같은 것도 되게 장수 프로그램으로서 잠깐 쉬었지만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계속 접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유튜브에서도 토론 치시면 여러 가지 작은 대회, 그 학교마다 대회, 단체마다 대회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제 참여하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런 환경을 자꾸 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막 사람 따로 앉히는 찬반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토론적 요소를 가져온 이제 형식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악마의 변호인 있어요. 그래서 이건 회의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고 저도 굉장히 이제 즐겨서 사용하는 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대립각을 세우는 거예요. 심판은 딱히 없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가장 깔끔하고 좋아 보이지만 만장일치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 반대 목소리를 통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도적인 태클을 걸어서 보완하게끔 하는 이제 말하기 전략으로 저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시비 걸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하브루타. 하브루타도 우리 유대인식 교육이라고 해서 많이 익숙하게 쓰이는데, 결국 이제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그렇게 마주보고 논쟁을 통해서 서로의 진리를 찾는 거예요. 논쟁, 우선 여기는 경전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공통된 경전이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서로가 이제 마주보고 2인이서 계속 주고받는 식의 논쟁을 통해서 사고력을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오면서는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조금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식 하브루타, 뭐 K 하브루트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짝을 지어서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찬성 반대하기도 하고 치밀하게 대화를 오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공감을 끄덕끄덕하고 네가 맞아 라고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과 좀 다르게 조금 더 격렬하게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사고를 점검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색깔 모자 사고. 그래서 이거는 역할론적인 거예요. 회의하거나 아니면 여러 친구들 이렇게 토론했을 때도 나는 빨간 모자를 쓰겠어. 나는 감정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감정적인 역할, 감정적인 입장을 맡을 거야. 그리고 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제 챙기는 역할을 할 거야.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사고 형태를 분리해서 그 역할을 세우고 그 역할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되게 분명한 이야기들이 와서 이게 서로 섞이면 자체가 이제 영역을 골고루 체크리스트 채우듯이 골고루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면에서 꼭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하지 않더라도 너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이렇게 입장 나누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하나의 역할을 부여한다. 너는 아빠 역할이고 너는 엄마 역할이야 라는 식으로 역할을 부여해서 그 역할에 충실한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제법.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만드는 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차시마다 알아보는데, 이번에는 토론 발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크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많이 이제 다루어집니다. 사실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가치 논제는 이게 좀 더 바람직하냐,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가치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을 따지는 것. 그리고 정책 논제는 이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비문학적으로 봤을 때 게임 중독은 질병이다. WHO에서 이거 질병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뭐 질병의 요소, 게임 중독이다,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이다 아니다에 대한 이제 토론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건기구가 질병의 요소로 이제 코드도 등록을 하고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왔었고, 그리고 가치 논제에서도 소설 홍길동 행동은 바람직하다.
가치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책 논제에서 소년법이란 법, 이 정책을 폐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흥부전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놀부는 범죄자이든가 놀부가 저지른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예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의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근거를 찾고 서로 사실을 확인해 보는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흥부전에서도 이제 박씨 거기 금은보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흥부에게 좋은 보상인가? 건강한 보상인가? 복권 같은 이제 그런 요소가 너무 가미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흥부가 자녀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먹고 재워주고 하지도 못한다.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 다자녀에 대한. 그죠? 재밌는 요소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각 토론 내에서도 사실, 가치, 정책으로 나누어서 영역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6차시 찬반 토론, 대립 토론의 시간은 이제 마쳤고요. 감사합니다.